안녕하세요 여러분, 천동입니다. 지난번에 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IRP,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IRP, 이 상품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파헤쳐보고 꿀팁들까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힘들게 준비했어요. 내용도 긴 만큼 은행도 쫓아가서 물어보고요. 보험 설계사한테도 여러 번 전화하고, 무튼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대망의 IRP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RP 이거 왜 가입해야 될까요? 제가 5가지 단어로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세액공제, 그리고 퇴직금 수령, 세금 감세, 복리효과, 그리고 노후 준비. 얘네들 때문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이 5가지 혜택 다 받으려고. 이 개인형 IRP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을 약자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퇴직금을 받으려면 이 통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개인형 IRP는 퇴직연금 상품이에요. 퇴직금은 이 통장에 먼저 이체가 되고, 원할 때 이 퇴직금을 해지를 해서 수령을 할 수도 있고, 향후에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는 퇴직금 또는 노후자금 전용 절세 상품입니다. 하지만 내가 꼭 퇴직을 해야만 이 통장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에요. 퇴직이나 은퇴는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 때나 가입이 다 가능합니다. 이 통장은 옛날에는 직장인들만 가입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2017년 7월부터 가입 자격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직장인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 그리고 직영연금 가입자, 공무원, 선생님, 군인연금 받으시는 이런 분들, 계약직 근로자, 프리랜서, 일용직 등등 무소득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아무 때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통장의 취지, 이 원래의 목적을 말씀을 드릴게요.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제 비축을 해놨다가 소득이 없는 시기에 이 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 소득이 발생하고 있을 때 세금을 깎아주겠다. 지금 세금을 깎아줄 테니까 노후 준비, 연금을 좀 준비를 해라. 라는 게 진짜 취지입니다. 이 개인형 IRP는 원래 퇴직금을 운용을 하는 통장이에요. 근데 그 퇴직금 외에 우리가 해마다 매년 1,800만 원까지 추가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이 자유적으로 입금하는 자유적립식 상품이에요. 아무 때나 연 1,8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입금이 다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연금저축 상품이랑 합산을 해서 연 700만 원까지는 또 세액이 공제가 돼요. 만기는 따로 없습니다. 중간에 해지를 할 수는 있지만 일부 인출은 또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법정 사항에 따라서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을 한다던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한다던가, 개인 회생, 파산, 기타 천재지변일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는 또 세법 개정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는 있다고는 해요. 그리고 개인형 IRP는 각 금융기관마다 하나씩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러 은행에다가 하나씩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국민은행에서 만들고, 하나은행에서 하나 더 만들고, 복수의 계좌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세액공제는 전 은행 IRP 통틀어서 연금 저축 상품 다 통틀어서 700만 원까지예요. 계좌를 많이 만든다고 해서 한도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이 상품은 일반 예금처럼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얹혀주는 게 아니고요. 이 IRP라는 계좌 내에서 정기예금, 펀드 등등 다양한 상품을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상품들이 쫙 깔려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상품만 딱딱 집어서 가져와서 포트폴리오를 구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품을 가지고 있을지는 언제든지 변경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IRP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최대한 이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금을 가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노후를 대비를 하기 위한 목적이 주여야 하겠지만 왜 이래? 우리가 연금을 가입을 하려는 이유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 이제 주 목적이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세제 혜택을 받으려는 목적이 더 강합니다. 세액공제 때문에 하는 거죠. 은행에서 상품 추천할 때도 노후를 준비하시고 이것보다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먼저 얘기를 해요. 이제 나중에도 연금도 받을 겸 사실 우리는 먼 훗날을 준비를 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연금 상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노후를 대비를 한다는 건 좋은 일이죠.
세액공제라 하는 것은 이제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 금액 대비해서 우리는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 세금을 줄여주거나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인분들은 연말정산을 할 것이고 이제 자영업자,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실 텐데 이제 각종 경비랑 공제들을 다 제거를 하고 최종으로 나온 결정 세액에서 추가로 공제가 되는 게 이 세액공제예요. 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세액을 공제를 해주는데 만약 내가 700만 원까지 IRP랑 연금 저축 상품에다가 불입을 했어요. 그럼 16.5%인 111만 5천 원이 세금이 공제가 됩니다. 이것은 종합소득세 과표에 따라서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냐 아니면 초과냐에 따라서 16.5% 또는 13.2%를 공제를 해주는데 이 공제율이 다르긴 하지만 내가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랑은 관계가 없이 최종으로 세금이 정해지면 거기에서 무조건 세액공제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예로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총 100만 원을 낸 거예요. 근데 이 금액을 안 낼 수도 있었어요. 100만 원 나누기 16.5%를 하면 약 606만 원 정도만 내가 IRP에 작년에 입금을 했었다면 세금 100만 원이 아예 안 나왔을 수도 있었겠죠. 이게 최대 700만 원을 넣으면 115만 5천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연말에 내가 계산을 좀 때려봤더니 세금이 이 11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해당 과세년도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안 받고 내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하.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올해 세금이 한 5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정확히는 아니지만 한 50만 원 정도만 공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러면 올해 IRP에 내가 돈을 700만 원까지 넣어놓은 거예요, 이미. 50만 원 나누기 16.5%를 하면 약 300만 원만 필요한 거잖아요. 나는 300만 원만 입금했으면 됐었는데 700만 원을 이미 입금을 한 거죠. 그럼 이 300만 원만 세액공제를 신청을 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내년으로 이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19년도니까 2020년도 거를 이제 세액공제를 신청을 하려고 할 때 나 19년도에 넣어둔 거 있는데 세액공제 안 받은 거 있어. 나 그걸로 세액공제 받을래요? 하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예로 들자면요. 맥스로 1년에 1,800만 원까지 입금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올해 돈이 조금 많이 생겨서 여유가 생겨가지고 그냥 IRP에다가 1,800만 원까지 다 넣어놨어요. 그럼 내년과 내후년에 돈을 추가로 넣지 않더라도 3개년에 걸쳐서 7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에 나눠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매년 불입하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세금을 많이 낼 것 같은 과세년도에 불입을 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대충 12월쯤 되면 이제 냄새가 나잖아요. 내가 세금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거. 12월에 대충 그냥 결산 한번 해보고 한 번에 불입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매달 조금씩 적립을 그냥 하시다가 이번에 세금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싶으면 마지막 12월 달에 조금 많은 금액을 한 번에 불입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 현행세법상 총 넣은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연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근데 IRP뿐만은 아니고요. 모든 연금 저축 상품들이 다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1,800만 원을 넣어놨는데 이번에 700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고 그 다음에 일을 그만두거나 세액공제가 필요가 없어서 세액공제를 안 받았어요. 그럼 1,100만 원이 남잖아요. 그럼 남은 1,1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해지를 하거나 연금으로 받을 때 원금에 대해서는 그냥 비과세로 받는 거예요.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을 가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것이 이 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에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야. 중간에 내가 돈을 해지를 하면 세금을 왕창 내야 된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어차피 세금 다시 나온다. 결국 지금 환급을 받아봤자 나중에 다시 내는 세금이다. 이거는 조삼모사다라고 하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심지어 보험 설계하시는 설계사분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니지. 자, 우리가 이제 연금 상품에 저축을 해서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을 할 때 연금 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추후에 이제 55세가 넘어가게 되면 연금으로 수령을 할 수가 있는데 연금 수령하실 때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우리 16.5% 환급 받잖아요. 굉장히 낮은 세율이죠. 이 3.3에서 5.5%면 나중에 연금 소득세를 이렇게 내지만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계산이에요.
세액공제를 받아버리면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더 많이 낸다.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세액공제를 받은 그 금액, 그만큼만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떼는 거예요. 그러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요? 연금 받을 때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납입한 금액 대비해서 좀 많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연금 상품들은요, 내가 납입한 금액을 이제 이자가 붙어져서 이제 나중에 저한테 연금으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낼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그냥 일시금으로 수령을 했다. 그냥 중간에 해지를 했다. 이때는 내가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이랑 운용 수익에 대해서 16.5% 기타 소득세가 발생이 됩니다. 뭐 한마디로 세액공제 받은 거 그대로 다시 뱉어내라. 그리고 거기서 너가 운영하면서 발생한 이자가 있을 테니까 그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좀 내라. 연금 받는 걸 전제로 해서 혜택을 줬었던 건데 연금으로 안 받을 거면 내가 환급해준 거 그냥 다시 돌려주고 세금도 그냥 정상적으로 내라. 이자 발생했으니까 이자에 대한 세금도 내라. 그런 거예요. 이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는 세금을 안 떼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받은 게 없으니까 다시 돌려줄 것도 없죠. 그건 그냥 해지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건 그냥 우리 일반 정기예금 넣어놨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만 이제 기타 소득세를 내라고 하는 건데요. 이자 소득세는 원래 우리 적금 타고 예금 타면은 이자 받잖아요. 거기에 15.4%를 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는 기타 소득세인 16.5%를 뗍니다. 이자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떼기는 해요, 세금을. 그치만 손해보는 건 아니라는 거. 아셨죠, 여러분? 원금을 다 못 받고 세금을 엄청 많이 뗀다는 거는 오해이고 잘못된 정보입니다. 아무리 벼룩에 간을 빼먹어도 그렇지 손해보게 하지는 않겠죠. 원금을 못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매년 받으셨던 세액공제 부분만 토해내는 겁니다. 물론 이게 한꺼번에 나와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기는 해요. 이 기분이야말로 조삼모사. 물론 뭐 여기서 뭐 화폐 가치가 어쩌고 물가 상승이 어쩌고 이렇게 일부러 딴지를 걸게 되면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숫자로 보면 원금을 침해한 건 아니에요. 일시에 토해낼 뿐. 그래서 금액이 많을 뿐. 사실 IRP는 지금 당장 어떻게 굴려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가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매년 세액공제를 받아서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게 메리트가 굉장히 크죠. 매년 세액을 좀 공제를 받고 싶다 하시면 세액공제로 잘 이용을 하시고 세액공제 니즈가 없다 하더라도 꾸준히 운영을 잘 하셔서 연금으로 비과세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니즈 없으신 분들도 이거 가입하시면 좋은 점들이 있으니까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잠깐 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살짝 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 꼭 봐주세요.